영화는 에온이라는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기업의 광고를 비추며 시작됩니다. 이 기업의 CEO인 조피 타이센은 노화세포를 연구하던 도중 인간의 수명을 유전적으로 일치하는 사람들끼리 나눠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냈죠. 이 기술은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치게 되고 돈 많은 부자들은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지불하고 이직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인 막스는 이 에온이라는 회사에 다니는 열혈사원인데요. 그의 역할은 위에 말했듯 돈 많은 고객들을 위한 기증 등록 영업을 맡고 있었습니다. 에온이 노리는 대다수의 기증자들은 빈민가에 살고 있는 난민들,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었죠. Aber mit 700.000 Euro kannst du deine ganze Familie rauskriegen. Wie lange müsstest du dafür arbeiten? Da reichen 15 Jahre nicht. Bei mir waren es 5 Jahre. Das hat gereicht, um das Studium zu finanzieren. 기증자를 많이 늘려놔야지만 유전적으로 일치하는 사람들이 매칭이 되기에 그는 뛰어난 언변으로 빈민가의 생계를 유지하는 젊은이들을 위주로 엄청난 업적을 쌓게 됩니다. 동시에 업보라고도 하죠. 그렇게 올해 사원까지 올라가며 승승장구하던 막스는 Aufrichtige Art. Spender, die von Max beraten wurden, wären fast immer bereit, ein weiteres... 병원에서 일하는 엘레나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엘레나는 막스가 기증을 등록하게 만들려던 손님이었지만 둘은 눈이 맞게 되고 결혼을 해버리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허나 엘레나는 좋은 집에 대한 로망이 꽤 컸던 케이스라 자신의 돈으로 커다란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를 해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행복할 것만 같던 둘의 인생에 아주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친정에 들렀다 집으로 돌아온 둘은 자신들의 고급 맨션이 커다란 화재에 휩싸인 걸 목격하게 되죠. 과학 수사 결과 평소 엘레나가 좋아하던 촛불이 원인으로 밝혀졌고 보험사에서는 이를 보상해주지 않겠다 말하며 심지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서 즉시 대출금을 완납하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레나는 막스에게 말하지 않았던 거짓말을 실토하는데요. 엘레나는 이 집의 커다란 대출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수명을 무려 40년치를 담보로 잡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Du sagst mir nicht. Prüfen lassen, Max. Laut Eon gibt es für dich kein Match in der Datenbank. Elena ist die einzige, die noch spenden kann. 은행에서는 금전적 문제가 생기면 집을 팔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지만 집이 보험도 못 받고 화재로 날아가 버린 상태에서 그녀는 꼼짝없이 40년의 수명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Bleiben Sie bitte zurück. Gegen Sie liegt ein akuter Vollstreckungsbescheid vor. Sie haben Grund zu der Annahme. Ellie. Wir kriegen es hin, ja? 남편인 막스는 자신의 수명도 보태겠다 했지만 현재 그에게 맞는 유전적 적합자가 없어 결국 그녀는 홀로 40년의 수명을 그대로 빼앗겨버리고 말죠. Zu viel. Bei Ihrer Frau soll eine Spende zwangsvollstreckt. Schicken Sie mir Ihre Daten zu. Ich werde sehen, was ich für Sie tun kann. Ja? Dadurch auch die Welt. Soll in das Zeitvermögen der Schuldnerin erfolgen. Ihre Höhe beträgt gemäß richterlichem Beschluss durch die Eon AG an die Gläubige auszukehren. Stopp, ich kann dir nicht machen. Mach mich los! 그렇게 집에 돌아온 엘레나는 순식간에 노화가 진행됩니다. 막스는 회장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녀는 막스를 진급만 시켜줄 뿐 아무런 도움을 주진 않았죠. Fort zurück, sonst hat das Konsequenzen für ihre Zukunft hier. 다음 날이 찾아오고 엘레나는 자신이 강제 집행으로 빼앗긴 40년의 세월을 두드려 맞아 70대의 할머니가 되고 맙니다. 막스는 그래도 분명히 길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직접 뛰어다니며 어떻게든 그녀의 시간을 되돌리려 합니다. 그러던 그는 자신이 자주 들르던 빈민가에서 어린 꼬마 여자아이가 담배를 태우는 모습을 지켜보다 그녀가 시간 시술을 받아 젊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녀에게 부탁해 불법으로 시간을 시술하는 브로커를 소개받게 됩니다. Das Prepaid-Handy. Sie erhalten dann die Koordinaten der Klinik.
Adam-Gruppe auf der Spitze sämtlicher internationaler Fahndungslisten.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내의 시간을 가져간 의뢰인을 찾기 시작하죠. 그 수혜자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한동안 얼굴을 보이지 않던 CEO의 행방을 찾던 그는 엄청나게 젊어진 회장 조피 타이센을 발견하게 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녀를 납치합니다. 모든 휴대폰과 위장 여권 등 작업을 마친 상태였기에 그의 목표는 인근의 3국으로 가서 약속된 장소에 엘레나와 조피를 데려가 빼앗긴 시간을 되찾는 시술을 받을 계획이었죠. 그 시각 에온에서도 그녀를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수명을 사고 파는 행위는 모두가 찬성하는 게 아닌 극도로 반대하는 저항 세력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종종 에온 본사와 관련된 인원들을 테러하고 특유의 마크를 남기는 등 끊임없이 에온에게 저항하고 있었죠. Das war eine gezielte Terroraktion der Adam-Gruppe. 에온은 이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녀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배를 타고 3국으로 건너가던 막스와 엘레나는 중간에 일가족을 잠시 인질로 잡아 검문이 있는 입국 심사를 겨우겨우 통과하게 되고 제3국에 입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Your passport, please. 그러던 도중 이들은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되는데 오래 묶여있어서 컨디션이 안 좋은 조피의 입마개를 풀어주니 놀랍게도 그녀는 자신이 조피가 아닌 조피의 딸 마리라고 말합니다. Sophie Tyson. Was? Ich bin Marie Tyson, Ihre Tochter. Hören Sie, meine Mutter und ich sahen uns schon immer ähnlich, aber nach dieser Scheißspende... Seien Sie still. Gratuliere zu Ihrer schauspielerischen Leistung. Nein, bitte, bitte, meine Mutter wird alles zahlen, bitte, ich sag... 하지만 막스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죠. 살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임시 거처에 도착한 이들은 씻고 싶다는 마리의 말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막스가 방심하고 있던 사이 그녀는 달아나버리고 Sie wollte eigentlich nur Lucy helfen. 달아나다 늪에 빠져버리게 된 그녀를 뒤쫓아오던 엘레나가 구해준과 동시에 엘레나가 보는 앞에서 마리는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 시술 흉터가 없는 걸 발견하죠. 그녀는 진짜 조피의 딸이 맞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이들 앞에 에온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저항군들이 찾아오죠. Sorry to interrupt. Please.
Why would we want to kill Marie Tyson? 이들을 납치한 저항군들은 에온이 막스의 위치를 특정하고 추적하고 있다며 딸이 잡혀있기에 분명 조피가 함께 올 거니 저항군들은 숨어있고 막스가 그녀랑 둘이 거래를 하고 싶다고 제안한 뒤 그녀가 들어오면 저항군이 그녀를 납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죠. Too bad for Sophie Tyson. How was she going to get access to Elena's lifetime now? But only if Elena put up her lifetime as a collateral. 그리고 저항군들은 이 일들이 벌어진 게 모두 조피의 계획이었다고 설명해줍니다. 엘레나는 결혼 전 손님으로 상담을 받던 당시 조피가 그렇게 찾던 유전자 일치 판정을 받게 되죠. 그런데 막스와 결혼을 해버리고 기증 등록을 하지 않아버리자 조피는 머리를 써서 그녀가 가장 원하던 집 대출 상담을 받을 때 은행에 로비를 해서 목숨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게 만들었고 막스의 기증자를 없애버린 뒤 그녀의 집에 방아를 한 채 빠르게 채권자로서 자신에게 필요한 수명을 가져갔던 것이죠. Dir auch nichts. Down on the ground. Ich will mit Sophie. Sophie Tyson leaves either with us or not at all. 그렇게 드디어 조피와 조우하게 된 막스는 수많은 총구를 보고 얼어버려 말을 절어버리는 등 굉장한 트롤링을 선보였고 Gut, ich komme. Sie wollten direkt Sophie Tyson sprechen. Wie konnten Sie sich so sicher sein, dass sie persönlich hier sein? Sophie, das ist eine Falle! 저항군은 임무가 실패하기 직전 에온과 전면전에 돌입합니다. 싸우느라 정신이 없을 때 마리를 다시 납치한 엘레나는 영화 진행 내내 죄 없는 마리를 보호하자는 역할이었지만 갑자기 뭔 바람이 불었는지 그녀의 시간을 빼앗겼다 말하고 이때까지 엘레나의 시간을 되찾아주겠다 말하던 막스는 갑자기 이러지 말자고 그녀를 설득합니다. 뭐지? Wir wissen jetzt, dass es nicht Sophie Tyson ist. Marie hat mit all dem nichts zu tun. Wenn wir das jetzt machen, sind wir nicht besser als die. Auf Kosten von Unschuldigen. Von wem? Wir bringen sie jetzt ins Krankenhaus. Steig aus, bitte. Bist doch nicht du. 캐릭터의 성질이 갑자기 뒤바뀌어 많이 혼란스러운 전개가 이어지는데요. 결국 엘레나는 자신의 목에 칼을 가져다 대며 그를 협박해 길에다 막스를 떨군 채 홀로 불법 시설소로 향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변해버린 캐릭터들의 성질은 끝에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마는데요. 엘레나와 막스가 반대의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를 시청자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할 여력도 없었던 데다가 이런 상황들을 끝까지 유지해버려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마무리를 맺었죠. 인타임과는 다르게 강제 집행으로 시간을 빼앗겼다는 소재 자체는 훌륭했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그것도 가장 중요한 그 후반부에서 반전 요소가 아닌 주연 캐릭터들의 성격을 완전히 변질시켜버린 건 조금 무리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선택으로 인해 관객들에게 충격적인 결말로 인도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띠용 하는 반응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허나 인타임 느낌이 나지 않도록 세계관을 구성하고 후반부까지 이야기를 끌고 가는 전체적인 흐름과 엘레나의 시간이 빼앗긴다는 소재는 매우 강렬했어요. 나온지 얼마 안 된 작품이고 넷플릭스에서 시청 가능하니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홍시네마였습니다.